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2025년 9월 19일, 9월 23일, 11월 20일 및 12월 1일 5차례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은 박찬대 의원, 이성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특별 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 사건으로 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상 사건에 관련된 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2명 이상의 영장 전담 법관이 이를 전담하도록 하며 대상 사건의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상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장 전담 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영장 전담 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에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영장 전담 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 등의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무화하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금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의 하나의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면, 가명, 복권을 금지하되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금지하며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 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형의 면제나 감경 등의 선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이건태, 민영배, 신장식,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 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호영, 장경태, 위성락, 박선원, 인요한, 강유정, 김성교, 박충권, 강승규, 윤상현, 김건, 이성권, 김석기, 장동혁, 박지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3차례의 소위를 통하여 2건의 대안을 각각 의결하였습니다만 같은 형법 개정임을 고려하여 2건의 대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합하여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트북에 게재된 하나의 통합된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 범죄로 확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행정직원의 정원 수를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며 타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이첩 또는 수사 회신 이후에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 등의 직무 수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등 6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67항부터 제81항까지, 제83항부터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셨고, 나경원 위원 등 7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9항, 제61항부터 제65항까지 제83항 및 제8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57조 2 제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57조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 토론이 끝난 후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선임할 예정이오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님과 천대엽 처장님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입니다. 네, 방금 제86항을 제가 상정한다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관 15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제87항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6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6항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서영구 의원 대표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인신구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군 지휘관이 폭행 가혹 행위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시효 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조직적인 증거 조작 은폐가 용이한 반인권적 범죄의 특수성,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제3조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7항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7항 한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항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상 법원의 위헌범죄 심판 제청에 따른 해당 소송 사건의 재판 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 형사재판 관련 위헌 여부 심판은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란죄 및 외환죄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재판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법정의와 사회 안정을 실현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2조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 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인 바 개정안과 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 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만 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배숙 위원님. 자, 제가 지금 보니까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네, 지금 이제 87항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법이네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법이 위헌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재판 정지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이 법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심판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 심판은 결국 헌재에서 한 달 내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큰
지금 내란 외환죄 같은 이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이 제청이 있어도 재판 정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유연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재판 진행해요. 근데 헌재에서는 만약에 이 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만약에 뭐 빨리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선고가 됐다 쳐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 법이 위헌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헌법 42조에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이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법원 차원에서 정식으로 제기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심판을 제청했을 때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 기본권 이제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그 재판을 중지해서 그 재판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헌법 42조 법은 이제 헌재법 42조의 취지이고 그렇죠. 그래서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협력해서 이제 입법권의 과잉 행사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겠다는 그런 헌법적인 정신이 반영된 헌법적인 이제 정신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설령 이제 입법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그냥 진행된다고 할 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판이 무효로 즉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서 무효로 되어버렸을 때 맞습니다. 그 예.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에 맞아요. 있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법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꾸 생각 없이 만들면 안 되죠. 이거 뻔하잖아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 처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사무처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헌법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세요. 이게 위헌 법률 그러니까 재판 중에 위헌 법률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신청을 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 네, 답변 드릴 예. 42조 헌법재판소법 42조에서는 위헌 제청 시에 원칙적인 재판 정지를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할 경우에는 재판을 속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 규정이 뭔가에는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이제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자가 특별한 사유를 정해서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정지할 수 있는 그리고 속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해석론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어느 범위까지인지 문제는 다시 정립을 하고 또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위원님. 민주당이 이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형법,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그리고 간첩죄를 다 올렸어요. 저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이라는 것은 소수당이 일방적인 강행에 대비해서 소수당의 권리로 보장된 것인데요. 이 안건조정위원회 신청한 것이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 한마디로 위헌적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위헌성을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진짜 꼼수 중에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을 다좀 자, 하라고. 법원행정처장님.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어지면 이거 예. 법원에서 위헌 제청하실 겁니까? 이 죄에 대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로서도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이제 우리 상권분립이나 사업부 독립 그리고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업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재판하는 이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 직위원 판사 바꾸자는 법 아닙니까?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도대체 판사 마음대로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거는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삼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헌법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대응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네, 검찰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인 견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법률안을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언제도 예. 빨리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느 기관의 세력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건 하나 유죄 만들려고 이렇게 판사 바꿔치고 골라 쓰겠다는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현지 누나 아시죠?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 소통위원장인가요? 뭐 시민사회 소통 뭐 비서관? 그런데 자, 현지 누나한테 이거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저는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언론 보도 내용은 좀 네, 발언을 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현희 위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네, 오늘 내란이 발발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내란을 일으킨 주범들과 주요 종사자들 아직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도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근데 지금 오늘 조희대 사법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이고 가장 중요한 이 내란 동조 혐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구속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통상의 법원에서도 이런 기각이 그동안 예를 보면은 지나치게 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각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을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사실상 반대하는 사법 유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을 지금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차관이 이게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님.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의 구성에 법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법안으로.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전담 재판부 구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다음 PPT를 보시죠. 현재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 있습니다. 아시죠? 네네. 이거 위헌입니까? 뭐 현재까지 뭐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현행 없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요. 지난번에 법원 행정처장께서도 이거 위헌이 아니다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요것과 관련해서 네, 말씀드리는 게 잠깐만요. 아니고 제가 물은 거 예.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법원 조직법에 법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법관들의 인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구성도 법관이 3명이고요. 비법관이 8명입니다. 실제로 법관을 인사를 하는 현재 법원조직법의 구성에도 지금 이렇게 버젓이 비법관들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법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차관이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상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법무부에서 이런 주장 하시면 안 됩니다. 현행법에 버젓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왜곡한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그 내란 위헌죄라고 하는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관련 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법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뭐 법원 지금 그 재판부의 조직 구성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 정도 입법 형성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위헌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의원님 잠깐만 해명하자면 제가 그 차관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 기사는 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없고 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좀 하는데 제가 좀 상황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 예. 사법부에 대해서 또 법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해 주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대해서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든지 법관 인사위원회라든지 하는 것은 대법관이나 이제 일반 법관들을 선발할 때 있어서 그분들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분들의 도덕성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실력이라든지 이걸 이제 검증하는 절차지 이렇게 이제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를 했지만 예, 그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사법의 기본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구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추천권에 관여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헌법재판소는 결국 당연히 이 이제 법안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맡게 될 건데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합의 룰이라든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 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내란 특별 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은 이제 검찰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권과 또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지난 이제 저희들 오랜 역사를 보면은 검찰권의 과잉 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도 그 연장선에서 그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인데 이와 같은 직전의 역사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법무부 즉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이제 사법권 제한 내지 침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